경남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연말을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연속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우리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사실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대외 활동보다는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시기가 지자체마다 내년 살림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네. 또 의회마다 심의에 들어가 있을 텐데 시민들 어떤 삶에 직결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왔고 네. 또 뭐 위드 코로나 일상의 단계적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각종 행사들이 11월 1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꾸준히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더 바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네. 막바지라서 좀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 지난 올 초죠. 올 1월 30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시행령 제정이 굉장히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법사위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 4월 달부터 실무 추진단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은 네. 자치분권 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시청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인사 독립권과 또 정책 보좌관, 이제 정책 지원원이라고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발의 조례에 대해서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 의장에게 바로 올 수 있게끔 해서 대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네. 그런 실무 추진단 구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이제 사실 1월 13일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급하게 해서 저희 의회도 어제 실무 추진단과 의원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총 24가지의 조례 제정 개정 네. 그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인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민 발의 조례 문제 네.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올 마지막 회기 때 의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인데 네. 먼저 인사권 독립에 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방 공무원 인사권이 행정직과 의회직으로 나뉘어지면서 그 의장이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만큼 권한이 좀 커졌다는 네. 거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독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시장적으로 단체장이 결정을 하지요. 아마 그래 유사하게 시의회도 인사권을 이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인사권을 주어진 배경은 사실 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에 30년간 시장 집행부에서 파견 공무원 형태로 의회에 근무를 하는 현대까지의 시스템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서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겠네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잘못도 묻어가고 실수도 덮으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사 독립이 이루어지면 네. 더 이상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잘못된 거를 잘못되었다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마 네. 그런 공직자들이 이제 의회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고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인사권이 행사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시장님하고 단체장과 인사교례에 대한 애무비를 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천 형태든 희망 형태든 네. 예, 어떻게든 자원에 대해서 희망자를 받고 그래서 네.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에 대한 것들도 의회가 단독으로 의회 직렬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또는 단체장과 함께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는 좋은 재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기대되는 게 바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네. 시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김해시 의회는 제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공약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정책 보좌관 도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와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2명의 정책 보좌관을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고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그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잠깐 갖고 왔어요. 데이터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 그러니까 지방의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입법 활동, 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감사 기능을 통해서 잘못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게 입법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하고 새로 만들고 또 있는 법을 좀 바꾸고 개정하고 또 규제가 심한 거는 폐지를 하는 네. 그 세 가지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반기 때 조례 제정 개정이 64건이었는데 네. 입법 정책 도장안을 도입한 이후에는 1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2배 정도 예, 증가를 했네요. 근데 아직도 저희 후반기 의정 활동이 약 7개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 2분이 계신데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그렇군요. 어쨌든 시에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조례 제정 자체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재정을 사용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행사나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도 법에 위임되지 않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것들을 저희가 법제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단독법보다는 그 법의 나열 형태로 해서 또 법령 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일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네. 법률의 위임 또는 유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공무원이고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들 같은 선출직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후반기에는 2분이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네. 의정 활동을 도와주셨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예. 의정 활동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네요. 예, 아마 전국 지자체 의회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만큼 공무원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2024년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가닥이 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덩달아 일찍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또 방역 측면까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네. 준비에 굉장한 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의회에서는 개최 추진에 어떻게 좀 힘을 보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전국체전은 아마 제 105회로 아마 105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해가 건너뛰면 이게 횟수가 건너뛰어지던데 105회 전국체전은 저희가 2018년 제 기억에 11월인가 그때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정이 되면서 저희 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고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1년 개최를 못하고 이게 수년이 되었는데 저희 현재
기초공사가 끝나고 곧 골조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백년지 대계를 보는 어떤 기묘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 계셨어요. 조금 재원 소요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현안 사업도 많은데 전국 체제를 통해서 좀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우려도 계신데 실제로 우리 시가 50만 경기도 이남에서 50만 대도시는 충주, 그다음에 전주, 아마 포항이 가깝고요. 그 외에는 김해가 56만으로서 가장 큰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1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어떤 체육 기반 시설에 대해서 부재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성한 것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김해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좀 혼선은 있었지만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보조구장도 하나 들어서고요. 또 엑스게임장도 새로 이전 배치를 하고 네. 테니스장도 또 새로 짓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그 인프라 구축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또 체육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 스포츠 클럽 활성화. 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특정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한테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네. 나라라는 그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놓으면 네. 차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요즘은 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스포츠 구장을 짓기까지 일부 시민들 반대가 있었지만 이분들 또 유치가 되면 예. 경제적 활성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기대도 이 부분은 좀 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기대를 하죠.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 또 한 세 가지 되겠네요. 우리 네.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두 안 하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체전 또는 동계 훈련장을 이제 훈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네. 또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질문 드릴 사안은 개통 10년을 맞은 부산 김해 경전철입니다. 승객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부담도 덩달아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산시와의 협의가 아쉽게도 진척이 좀 없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10년 개통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재정 부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MRG, MCC에서 당초 저희가 경전철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현재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재정 분담률도 부산시와 이게 최초의 협약을 잘 못했었어요. 총 800억 정도의 그 지원금 중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상식적으로 봐도 5대5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68%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는 재정 부담이 적고 네. 김해시는 재정 부담이 많은데 또 여객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시민이 더 많이 타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상황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러면 텐데. 네. 당연히 부산시가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재정 그 수요 예측 그 협약을 할 때 좀 잘못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민선 7기, 6기, 7기 때 그 관련에 대해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네. 소송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마 지금도 재정 그 여객 수요에 따른 재정 재협상은
좀 단체장 두 분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네. 예, 지금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가 감소를 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만큼 감소된 여객 수요만큼 지자체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선의 답은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021년 의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올해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한 80점. 80점이요. 네. 실은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상방 간의 소통이 좀 부재했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정을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이 표현이 됐고 또 반면에 의회가 그 단체장이 주도로 하는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던 네, 저희가 우리 단체장 시장님께서 아마 추석 전에 네. 저희가 김혜영 경제 활력 자금이라고 해서 약 60억 원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여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하고 이제 협상을 네. 보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용협회 또 대리운전기사분들 네. 이렇게 한 23억여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의회가 또 견제의 기능만 가진 게 아니라 네. 협치와 또 선제적인 기능도 일부 수행했었던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소통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좀 힘들었었다. 네. 반면에 내실은 많이 강화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의정 평가에 대해서는 80점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 시민들께 네. 난 어떤 의장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정 활동을, 의회 활동을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민들 위해서 물론 봉사도 일부분이 있겠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제도권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못된 거는 바꾸고 개선해야 되는 사실 행정 조직이 급변하면서 우리 시만 보더라도 14국 63가 372팀 네. 1공기업 3개의 출연기관이 있는 굉장히 비대한 조직인데 이 조직을 제대로 알고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려면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의 기능보다는 이 조직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느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족했던 게 의회도 한계치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늘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어떤 행정 상황이나 시대 상황에서는 협치를 중요를 하지요. 네. 거버넌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얼마나 할까?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이나 우리가 시민단체가 사실 모든 게 시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을 얘기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협치를 해서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행정의 형태다. 지방정부의 형태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네. 앞으로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와 또 우리가 언론도 지역 언론에 대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민들께 판단을 맡겨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네.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